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대박 열린 고시학원에서 보건교사 임용시험 대비 강의를 맡고 있는 오정화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한 것도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인연을 시작하게 되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저의 임상 경력은 15년에서 16년 정도 됩니다.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했고요. 그다음에 기업병원에서도 10년 이상 근무를 하면서 제가 주로 근무했던 분야는 모성과 아동, 그다음에 간호부에 있는 간호교육과라고 들어보셨죠? 거기 교육간호사로서도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환을 하게 돼서 학교로 왔는데 학교에서도 모성과 아동을 지도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학교에서도 학생들 지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대학원에서도 모성과 아동을 저희 때에는 모아간호학이라고 해서 모성과 아동이 분리가 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 전공은 모아간호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성간호학과 아동간호학을 함께 공부했던 여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모성과 아동간호학을 공부하시면서 어떠한 느낌이 드셨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미스인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론적인 지식으로만 접하려니까 힘드셨을 거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모성과 아동간호학을 이제 공부한 저로서는 또 결혼하면서 우리가 여성으로 경험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죠? 임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분만이 있죠. 그 다음에 산육기 과정을 거치고 또 갱년기가 들어가면서 갱년기 증상을 보이고 또 폐경을 맞게 되는 여성이 전반적인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일들을 공부하는 게 모성간호학이죠. 또 아동간호학은 출산 후 신생아가 태어나면서 신생아를 키우게 되고 또 아동의 성장 발달 과정을 통해서 영아기, 유아기, 학년전기, 학년기, 청소년기를 아동과 함께 지켜보게 되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참 제가 모성 파트와 아동 파트에서 근무하게 된 거를 참 좋은 경험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런 과정에서 참 많은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건교사를 또 시험에 합격하셔서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과 마주하게 되는 여러 어린 학생들을 지도하셔야 될 거고요. 또 함께 근무하는 여러 선생님들에 대한 질문들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과목을 공부를 잘 해놓으시면 여러분들의 어떤 삶에 있어서도 좋은 경험이 되실 것 같고요. 또 직장인으로서 또 보건교사로서 생활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2020년도부터 임용교사 시험 문제 패턴이 조금 달라졌죠. 그전에는 여러분들 논술형 문제가 한 문제씩 나왔었잖아요. 굉장히 길게 쓰는 거 많이 힘드셨을 거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논술형 문제 한 문제가 사라지고 대신 기평 문제도 조금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뭐가 늘어났어요? 서술형 문제가 기평 문제가 줄어들면서 서술형 문제가 조금 더 증가된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공부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단순하게 암기 가지고는 우리의 머리 저장력이 그렇게까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난이도가 있고 깊게 꼼꼼히 공부를 하셔야지 전공 과목에서는 승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하실 때 다시 모성간호학하고 아동간호학의 시험 문제의 흐름 경향을 말씀드리자면, 자, 모성과학은 우리 정상적인 일상생활에서의 과정을 말씀을 드린다 그랬었죠. 경험을 해본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아주 추상적인 것보다 임상과 관련된 여러분들 실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엄마가 되어가는 과정을
이제 문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정상 임신에 대한 거, 또 정상 분만에 대한 것들이 가장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맞벌이들이 증가하고 있죠. 여러분들 역시 이제 직장맘으로서 가게 됩니다. 결혼도 늦어지면서 출산도 늦어지면서 우리 고위험 인부들이 많아지게 되는 게 사회적인 흐름이에요. 대학병원에서 가시보면은 정상분만을 하시는 분보다 어때요? 하이리스크 인부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문제들이 주로 어떤 것들이 나왔어요? 자궁무력증도 우리 작년에 나왔었죠. 그 다음에 17년도에서는 자궁의 임신, 임신성 고혈압 이러한 것들, 그래서 고위험 임신과 관련된 문제들이 이제 서서히 많이 출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질환들이 가지고 있는 기전, 발생 기전과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 그 증상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기전, 그 다음에 대표적인 질환에 대한 특정 약물들이 있습니다. 그 약물의 약물학적 기전들을 쓰는 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서술형 문제의 특징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치료 방법, 또 수술에 대한 문제까지도 나오는 것을 볼 수는 있지만 현재 모성에서나 아동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접근하진 않고요. 약물 기전 정도까지는 정리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아동을 보게 되면 아동의 성장 발달과 관련돼서 그 성장 발달상의 특징을 꼭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또 거기에 따른 그 각각의 단계별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환들이 있고요. 또 학교에서 흔히 보실 수 있는, 경험하실 수 있는 질병 위주의 문제들이 출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질환의 증상들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학생들을 접했을 때 접근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검사 방법, 증상, 여기도 마찬가지죠. 간호 플러스 치료 플러스, 그러니까 대표적인 치료가 약물요법들이죠. 그래서 약물에 대한 약리 기전들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에서 어떻게 지금 강의를 풀어나가겠느냐라는 것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강의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1월부터 6월까지는 모성간호학과 아동간호학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정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깊게 들어가면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단순 암기를 하게 되면 우리의 저장력은 한계가 있어요. 지속이 안 돼요. 그래서 기본 개념을 정리할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